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용차든 트럭이든 모두 물에 잠겼고 물 위로 항아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어린아이를 가니보트에 태워서 탈출시킵니다. 오늘 오전 대전의 어느 아파트 풍경입니다. 위에서 보면 아파트 전체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대전이 이렇게 빗물에 잠겼습니다. 100여 명의 이재민 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김태욱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무렵 장대비 속에 2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단과 차가 잠기고 물이 불어오르면서 대피 안내방송 속에 주민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물은 아파트 1층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 집중호우에 아파트 입구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니고 차량 지붕만 어렴풋이 보여 이미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보트까지 동원됐습니다. 노를 저어 구조보트를 대면 2층에서 뛰어내리는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2층으로 대피해가지고 보트 타고 내려왔어요. 집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물건 다 둥둥 다 떠다니고 첫 번에는 무릎까지 왔는데 분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 수상용 썰매까지 동원됐고 수십 미터 노를 저어 빠져나오는 생사를 오가는 탈출이 한나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141명이 고립된 아파트에서 구조됐지만 1층 현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50대 주민은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지대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에 빗물이 모여들면서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여든 빗물이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하천 물이 이제 범람을 하면서 이 배수로 높이하고 이제 일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이 막혀버린 거죠. 이 아파트는 35년 전에 지어진 뒤 개발업체 측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이른바 무허가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물에 잠기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은 급하게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물이 빠진다 해도 집에서 당장 생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광현 기자, 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상황인데 이제는 좀 진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을 피해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 20여 명이 이곳 대전 오량 실내체육관에서 답답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적십자사에서 마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구당 한 동씩 제공된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꼼짝없이 고립되어 있던 주민들은 흙탕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던 바로 그 순간 탈출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뭔가 이상해가지고 나오니까 저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이제 집만 필요한 것만 다 들고. 침수 피해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차도에도 발생하면서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차량 등록 사업소도 침수 피해를 입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인근의 많은 하천들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청댐이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어 금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산천 논산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천안 성환가교가 무너지는 등 도로 수십 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대전역 일부 구간의 선로도 침수되면서 출근길 열차들이 5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오량 실내체육관 임시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번에는 대전의 오른쪽 충청북도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옥천에서는 산에서 쓸려온 흙이 경부선 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과 대전을 잇는 경부선 철로.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하행선 철로를 덮쳤습니다. 흙더미를 제거하고 자갈을 새로 깔기 위해 긴급 복구반 50여 명과 불찾기가 동원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9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반쯤 정상화됐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군북면에서는 인근 저수지가 한때 범람하면서 주민 25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너무 높다가 비가 자주 지니까 이제 멈춘 거요. 대피하라고 했다가 이제 괜찮으니까 다 복귀하고. 긴 장맛비로 약해진 집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소규모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무너진 비탈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계속해서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려 내려온 토사물들로 한쪽 차선은 이미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충북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 지역만 50여 곳. 복구에 시간이 걸려 차량이 우회하는 등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좀 비상 걸려서 새벽부터 해서 지금 계속 피해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전체 산림의 38%가 산사태 1, 2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 지역이 많은데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온다는 소식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시간에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발생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로가 흙탕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바퀴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발이 묶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잠겨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산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 10년 전에 막대 한번 이렇게 밀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완주에서는 3시간 만에 138mm의 비가 내리는 등 전북에서는 사흘 동안 2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만경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삼례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한때 발령됐습니다. 삼례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건 2011년 태풍 무이파 이후 9년 만입니다. 5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물이 이렇게 흘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보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읍에선 폭우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산간 주택을 덮쳐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주에서도 토사의 주택 담장이 무너져 안에 있던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정신없이 무너지도 한 게 막 흙없이 비가 막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버리는데 단지 이렇게 빠져갖고 사람만 살아나와도 감사하다 했어요. 전북 지역에서 농경지 2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피해 접수가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밤은 어떨지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를 예보했습니다. 사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보다 더위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그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200mm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과 호남 지역에 또 다른 비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동반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특보가 다시 발령됩니다. 또 충청 북부와 남해안, 영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올해 여름 장마가 일찍 끝나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이 역대 2번째로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상 예측이 잇따라 빗나갔습니다. 북쪽에 이제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이 지연되면서 그 정체전선이 이제 활성화됐고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시작된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했고 현재 장마가 이어지는 중부지방은 8월 중순에서야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가 더 높고 곳에 따라 열대야가 발생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웅입니다.